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2020년 9월 24일 새벽 1시입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1시입니다. 어제 좀 일찍 자가지고요. 좀 새벽에 좀 깼습니다. 네. 아니 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에 새벽에 나스닥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문에 좀 잠을 설쳤어요.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중계를 좀 보느라고. 미국장은 좀 빠지는 자리예요. 선생님들 지금은요. 네, 미국장은 좀 아주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얘기지만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나스닥도. 나스닥 100인데요. 네. 예, 나스닥 100을 보느냐 그러는데 나스닥에도 금융주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일부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나스닥 100이 주요 테크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네. 나스닥 컴포짓 종합지수는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빅테크주도 있고 거기에 은행주도 있고 다른 뭐 에너지도 있고 근데 나스닥 100은 쉽게 말씀드리면 빅테크, 테크 기업 위주로 큰 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지수 왜곡 나스닥도 봐도 이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가지고 이게 빅테크 위주다. 100개 종목이니까요. 네, 그중에 추린 종목들 보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어제 이틀은 좀 반등이었죠. 어제는 반등이었습니다. 요즘은요 반등 나온 다음에 오늘 다시 좀 조금 밀리는 건데 밀렸다가 제가 봐선 뭐 알 수는 없지만 또 양봉 나올 겁니다. 막 그러다가 그럼 지금 이게 이런 그림이냐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셨죠? 이런 그림은 아니고 시장을 좀 냉철히 봐주세요. 지금 현금 들고 계셔야 돼. 그게 제 입장입니다. 현금. 다 어떤 종목을 수익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집과 다르게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고 그러시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십시오. 5%라도 20%라도 현금을 좀 주고 계세요. 왜 여러분이 그 투자 종목에 들어가서 실패했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 일단 이번에 내가 틀렸구나. 아주 현금을 일부라도 확보하셔야 되니까 전부 다 100% 현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5% 10%더 비중을 줄이세요. 물린 종목이 계시다면. 물린 종목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어? 근데 그 미련과 집착이 남아가지고 대응을 합리적 판단을 못 하시는 거야. 코스닥 업종입니다. 제 교육생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가 지금 쌍봉이야, 선생님. 쌍봉. 쉽게 말해 쌍봉이에요. 여기 부근에서 주식을 100% 갖고 있다는 거, 주식 비중이 세게 50% 이상 갖고 있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쌍봉이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제가 한 달이 다 돼가요. 한 달이 아니고 한 달이 다 되구나. 3달이 됩니다. 예. 거의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요때 얘기했으니까. 요때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때 얘기를 했으니까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요때부터 얘기했으니까. 8월 7일, 8월 10일부터 주식 비중을 7, 80%막 90% 유자라고 한 때가 언젠데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아주 테마주 잘해가지고 아니 뭐 특정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100%막 주식 가지고 수익이 뻥뻥 났다 그럼 제 방송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한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지금 8월 7일부터 정확히 8월 7일부터 8월 7일도 전부터죠. 이때부터도 그렇죠? 7월 말부터도 조심조심 하자고 맨날 그랬습니다. 요때는 거의 현금 거의 100% 90% 유지하자고 말씀드렸고 조금 오를 때 10% 추가할까 말까 이런 거 맨날 좀 추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 다시 또 현금화해라. 다시 또 현금화 또 조심해야 된다. 쌍봉이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그 현금을 그냥 주고 계시고 상승장
때 그냥 갖고 있으면 오르겠지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은 쌍봉이기 때문에 조정이 1개월로 끝날지 2개월로 끝날지 3개월로 끝날지 4개월로 끝날지 5개월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주식 비중이 50% 넘어가시면 아유 제 방송을 제대로 보셨다면 50%나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50%를 갖고 있습니까? 7월 말부터 주식 비중을 20% 30% 이상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금 100% 얘기는 아니에요. 현금 100% 얘기는 아니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셨어야 돼요. 어제 이거 뭐 반등 나왔다가 좀 좋아할 자리입니까, 선생님? 이게 여쭤보는 것이 유튜브라든가 막 반등 나왔다가 좋아합니다. 아이고 다행히 올라왔을 때 뭐가 좋은 자리입니까? 이게 5일선 밑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있는 주식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제 반등 나오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제 어마어마 하락 나온 다음 이 하방 변동성에 막 마음에 콩당콩당 하시고 막 그랬을 거야. 어제 현대차 같은 게 5% 빠졌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휴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지금 이런 상황이 휴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이걸 보시고 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야, 다들. 응? 그 종목이 좋다 그러시면 버티시라니까. 예, 버티세요. 왜 살 때 마음과 왜 떨어질 때 마음이 틀리냐고요. 좋은 면을 보시라니까. 경험이 좀 제 방송을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는 여기 꼭 제가 일주 전부터 주식을 현금 보유자라는 얘기 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8월 달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8월 달부터 이때부터 8월 7일 8월 30일부터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 동영상 확인해 보세요. 7월 말부터 어떤 얘기를 드렸나 좀 보십시오. 제가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매매자고 손절도 합니다. 저 손절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손절을 안 하셔. 계속 그냥 제가 언급드린 종목을 다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10억도 모자라고 20억도 모자라요. 이해되셨죠? 저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합니다. 빠른 매매. 여러분 저 전업 5년 차예요. 이렇게 살아남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됐죠? 네. 그리고 물어보셔. 링네트 같은 얘기를 들어볼게요. 링네트는 저는 링네트죠. 커스텀도 있고 링네트 좀 보자고. 링네트. 저도 이거 요때는 좋게 봤어요, 선생님들. 이 종목을 나쁘게 본 게 아니에요. 네, 이 종목을 좋게 봤습니다. 7,000원 여기죠. 7,000원 여기. 요 상한가 종가를 깼을 때 비중을 줄이셨어야 되는데, 예. 그 제가 비중을 줄였다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갖고 계신다는 건 이걸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확진자가 다시 추석을 통해 가지고 확진자가 늘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일정 지지선을 이탈하면 비중을 줄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 7,900원을 깨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이 종목은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비중을 줄입니다. 저는.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 비중을 줄이지 않으셔. 본인 고집을 피우시는 거야. 시장을. 이거 줄이셔야 돼요. 이걸 미스해버리시면 요 자리에서 그런 걸 줄이시는 거를 못 하시면은요, 비중을 줄여가지고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바쁘시고, 뭐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감수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생각에 바빠서 못했어.
그럼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땐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제 방송 보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지지선인데 이 비중을 줄이셔야지. 이 줄임을 안 주셔. 이거 상한가, 종가, 이걸 비중을 줄이셔야 한다니까요. 그다음부터 이건 이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이게 이제 종목을 주도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종목들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종목들을 끌려가게 돼요. 종목에 끌려가게 돼요. 오를 때까지 이제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니까. 근데 비중이 많아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지금 주식이 많으면 하루하루가 곤욕이실 겁니다. 잠도 안 오시고. 왜? 주식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금을 좀 갖고, 현금 비중 유지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저 아저씨는 맨날 현금 유지하라고 현금 유지. 이럴 때가 있어요. 주식에서는요. 막 6개월, 5개월 좋다가도 한 달 동안 빠져버리면 갖고 있는 그 전에 먹었던 수익을 다 토해내게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 주린이라고 그럴까요? 경험이 좀 미천하신 분들, 주식 매매가 밀편하신 분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지금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제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주식을 줄여라라고 말씀드렸으면 제가 이때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주식을 줄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주식 좀 줄이자. 주식을 좀 줄이자. 주식을 좀 줄여라. 이때입니다. 이때 8월 초예요. 8월 초. 내 생각이 틀리다 그러시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틀리면 아니야 제이쌤 너 틀렸어. 난 주식이 빵빵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가지고 내 말과 틀리게 주식을 사셨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일부 전투에서는 제가 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에서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에서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일부 좀 언급된 종목들 다 수익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저도 손실 난다니까요. 저도 손실이고 저도 손절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라고 많이 좀 갖고 계시라고. 제가 이때 오를 때도 여러분들 제가 주식 막 매수하라고 막 그랬습니까? 100%, 막 100%, 막 60% 주식 60% 쳐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생님들. 주식이라는 게 무서워. 내가 말씀드렸잖아. 항상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잖아. 주식으로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 15분 자살하신다, 하루에. 그러시면 한 두세 명은 주식 때문에 자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돈도 잃어서 그러겠지만, 그 본인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 자괴감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꽃밭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식은 가시밭길이 많아요. 가시밭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10만 명, 20만 명, 응? 내가 말씀드렸잖아. 1000명 한다 그러면 50명 정도만 제대로 돈을 벌지 나머지 950명은 돈을 못 번다니까요. 본전이나 하시고 좀 벌었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또 까먹어버리고 자만심에 빠진다던가 확신에 차가지고 왜 오를 것만 생각하세요? 왜 주식을 오르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니까요. 멘탈을 관리하세요. 멘탈을 여러분. 아니 그렇게 여기서 현금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여기서도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제가 풀매수가 아니었어요. 더 빠질 수 있다. 제가 680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680, 690까지 올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매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풀매수한 적이 다 들어보세요. 한번 8월 달부터 제 방송의 의미를.
이 오를 때요? 이 오를 때도 제가 매수한 적이 없어요. 겨우 10%좀 비중 늘려보자. 어? 현금 80%면 10% 정도, 10% 정도 늘려보자. 요 구간에서 10% 정도 늘려보자 이거지. 풀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거 안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쌍봉 같은 분위기니까 쌍봉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쌍봉 나올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근데 구독자가 안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때부터 주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쌍봉이라고, 여기도 쌍봉이라고, 선생님. 여기도 쌍봉이, 여기 20선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20선 부분. 여기 20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요거는 요때 쌍봉 뭡니까? 요때 쌍봉 요걸 자꾸 930을 생각하시는데 요때는 여러분들 막 저 2018년 1월 달에 막 그 제약주 신라젠 그 효과가 있다서 그런다니까요. 여기 대충 여기 875, 860 여기가 고점이에요. 아 이걸 그렇게 한 달 동안 떠들어댔는데 한 달 이전부터 8월 7일부터 막 떠들어댔는데도 이걸 무시하시고 왜 주식을 막 몽땅 담으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절대 주식을 70% 이상, 아니, 주식을 30% 이상 담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못 참고 그냥 본인 스스로 못 참고 주식을 막 편입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참 답답하실 거야. 이러만 하면은.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제 동영상 봐보세요, 선생님. 아셨죠? 네. 동영상을 봐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주식빈, 제 어떤 매매나, 어떤 매매나 사람인가. 제가 내 매매 스타일 말씀드렸잖아. 보수적인 매매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현금 비중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겁니다. 이런 경우.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 들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현금 비중을 주식은 빠질 수 있다라는,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수 있다라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셔. 계속 종목을 사면 막, 처음에 종목을 사면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을 사면 좀 내리면 사시라고 얘기해도 첫날 몽땅 사죠. 이게 정말 처음에 몽땅 사죠. 몽땅. 첫날. 왜 그러지 모르겠 중기 종목은 한 달, 두 달, 최소 1, 2주 조정하는 거예요. 최소 1, 2주. 성격 정말 급하신 거예요. 1, 2주는. 한 달,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세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걸 보고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종목이 좋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셔. 이런 건 단타야, 단타. 이거 바로 살 종목이 있으면 단타는 말씀드렸잖아. 100만 원, 200만 원 수준 하시라고 1억 기준으로. 1억 기준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내가 가장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뭐 어떤 분께서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투자금이 1억이야. 투자금이 1억인데 매매 단타 치는 거라든가 종목을 사시는 거 막 10억, 20억 가진 분처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1억 기준 100만 원 단타 100만 원, 200만 원만 하시라고. 어? 1억 기준이요. 1억 기준. 그러면 첫날 어떻게 10만 원치 사야 되는가 10만 원치. 그러면 속으로 에게 내 1억 갖고 있는데 처음에 사는 게 10만 원, 10% 입점해서 10% 해야 되는데 막 사셔. 돈이 많은 줄 알고 여러분들 돈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단타 종목 그렇게 또 위험한 거예요. 단타 종목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시라는 거야. 조금. 왜 본인 투자금이 1억인데 어? 1억인데 왜 10억 막 20억 갖고 있는 처럼 사시냐고. 어? 수익에 눈이 멀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세게 베팅이 들어가던지 하셔야지. 공부도 안 하시고 수익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막 이런 장에서 막 주식 비중이 크신 거죠. 그렇게 해도 비중을 줄이라고 해도 안 줄이셔. 왜? 본인만의 생각이 빠져 계시니까.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하지만
지금은 주식 비중이 작으셔야 돼.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니까요. 어제도 막 시장이 올랐습니다. 종목도 오르고, 시장이 좀 반등 나오고, 뭐 일부 종목들이 올랐죠. 자율주행 테마가 올랐습니다. 미동도 오르고, 일부 종목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래요. 말씀드려요. 2,000개 종목 있으면, 2,000개 종목 중에 3, 40개는 막 화려한 시세가 나온다니까요. 화려한 시세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전업한 이후로 점심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한두 번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그래도 막 100번은 먹었겠죠, 네. 점심을. 점심을 먹지 않아요. 왜 6시간 동안 쳐다봅니다. 눈 빠지게 이 모니터를요. 그냥 심심해서 그게 편한 직업이 아닙니다. 어디 모임 있고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웬만하면은 9시부터 3시까지는 그걸 안 빠지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약속 잡는 것도 3시 이후에 잡습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새벽에 나서 이렇게 을을 봅니다. 그렇게 현금 비중을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는데도 현금 비중을 안 들으셔. 제 방송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구독자분들. 제 방송 듣는 이유가 뭡니까? 피드백도 없으시니까 다 현금 많이 갖고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방송을 보시면 하시는 것 같아요. 한시에 있나가지고 이런 얘기 드는 것도 뭐하겠지만, 일단, 지금도 여전히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금을, 현금 보유를 늘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선생님, 지금이라도. 현금이 내가 지금 현금이 90%야. 그런 분은 상관없어.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종목이 내가 현금 90% 하더라도 내일 좀 오른다. 수익을 좀 봤다. 그러면 그래도 현금 하세요. 내가 근데 중장기 종목이다. 중장기 종목이야. 중장기 종목으로 내가 막 2년, 3년 좀 1년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그건 놔두세요. 근데 그건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마음을 딱 그때도 살 자금을 갖고 계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신용도 많고요. 악재밖에 없어, 악재. 3일 요즘 2, 3일 빠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애들이 뭐 현금 비중의 중요성이 느꼈습니다. 막 그지랄 하고 있어요. 어제 또 반등 나왔다고 좋아하고. 아니, 이게 반등 나왔다고 좋아합니다. 이거 반등 나왔다고 좋아해요. 5일선이나 돌파했으면 제가 좋아하고 인정하겠습니다. 5일선이라도 좀 돌파했으면, 이거 5일선이라도, 데드크로스한테 뭘 좋아합니까? 데드크로스 났는데. 긴장하셔야지, 긴장하셔야지. 어? 좀 올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희망적인 좀 이걸 또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거 그러는데, 현금 비중, 치중할 지금 현금을 그냥 거의, 현금이 엄청 많으셔야 돼. 지금은 선생님. 차라리 매매를 쉬시든지, 그죠? 현금을 유지하시든지, 멘탈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멘탈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 이런봉, 이런봉 나왔습니다. 이런봉.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안 좋다고, 무지 안 좋다고, 이런 거. 선생님, 이거.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양봉 초과 얼마입니까? 예. 913이네. 예, 종가. 여기 얼마입니까? 903이네. 905네. 비중을 줄여야죠. 900이면. 그러지 않나요? 올라오는 족족 비중을 줄이셨어야 되고, 어? 좋은 기회를 줬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줄이셔, 비중을 다들.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얘기한 겁니까?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현금 비중 하자고 오늘 좀 막 떠드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물어볼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응? 요때부터 현금 비중 누리자 그래서 요때부터 선생님 요때부터 현금 비중 늘려라 좀. 요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현금 비중 늘리자고. 요때 90% 100% 현금. 이때도 사전발 안 했어요. 밑으로 빠질 수 있다. 660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660 올 수 있다. 현금 보유하자. 이때 풀매수가 하는 적이 없어요.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갈 줄 알았나 보죠? 제이슨도 틀렸어. 계속 여기 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계속 갈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주식 많이 보셔하셨겠지. 그게 주린이들 생각이야. 주린이들 생각 선생님들. 주식 초보자분들, 시장을 잘 못 보시는 분들,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랐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400%에서 800% 왔으면 생각해보면 선생님 100% 올랐어. 100%저 지수가 100% 올랐으면은요 종목들은 2배 3배 올랐단 말입니다. 기본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안 오른 게. 근데 여쭤보는 거야. 3월달 사가지고 8월달까지 안 오른 주식 있냐고요. 안 오른 주식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90% 주식들은 다 올랐어요. 1,000원짜리가 3,000원 된 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기준으로 해요. 여기 바닥 기준 해가지고요. 안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오른 게. 이때 여러분들 오른 게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른 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번 거야, 선생님.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주식 6개월, 1년, 3년, 4년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 그럼 여러분들 실력 같아. 안 그래. 천만의 말씀.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번 거야. 시장이 빠지면 여러분 돈은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누가 저기 벌거벗고 있는지 나타난다고.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빠질 때, 누가 수익을 내는지,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라니까. 착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정말 좋은 말로 하고 싶지만, 새벽에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긴장하시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 뜻을 또 곡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수익 났으면 이게 여러분들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말 실력.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시장이 좋으면 돈을 버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니 태풍 오고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옷에 비가 안 젖어? 태풍 오고 비가 온다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나댕기면 안 되는 거야. 괜히 비만 맞고 벼락 맞지. 몸을 움츠려야 됩니다. 몸을 움츠려야 되는 거야. 천방지축 막 모르는 분들은 막 비가 와도 난 앉아줄 수 있어. 우산만 잘 쓰면 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비의 바람이 옷을 젖게 만들어요. 똑같은 진리야. 자연의 진리가 똑같아요. 이 100% 올라왔으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야. 지수가 100% 올랐으면 주가도 100% 올라왔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종합지수가 100% 올라왔는데 이때 조심하셔야지. 419 가다 840, 850 처음에 위험 구간이 840, 850을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제가. 840부터 850부터 조심하시라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제 방송. 네. 7월 말부터 8월 초 들어보세요. 돌려보세요, 제발.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요때 막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실 거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이런 분들은 제 말이 들어왔겠습니까? 머릿속에. 제이슨 말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흘려 들은 거지. 흘려 듣고, 흘려 듣고, 빠지니,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이제는. 주식빈이 큰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요,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는 현금 확대 구간입니다. 지금도 현금 확대 구간이에요. 내 주식 비중이 50%, 50%뭐 60%다. 그러신 분들,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
조정 길러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예. 9월, 10월 달, 11월, 12월, 4개월 동안 나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주식 갖고 계세요. 나 버틸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난 버틸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럼 주식 갖고 계세요. 그럼 되잖아. 나 못 버티겠다. 나 도저히 못 버티겠다. 현금 하시라니까? 그래야 돼. 선생님, 그래야 되고. 절대 물타기 하지 말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물타기 개념과 주식 비중 저점 매수는 구별하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종목을 1000주를 살려고 그래요. 아주 지금 200주 샀어. 조정을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그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라는 거는 내가 이 주식을 1000주 딱 살려고 그랬는데 다 샀어. 이미 샀어. 그 포트의 비중 다 채웠어요. 근데 이제 빠지니까 막 단가 낮추려고 막 그런 걸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 동영상 올리면 또 막 또 댓글 달리고 막 그러실 텐데 다 성인들이세요,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고 여기는 항상 여기는 유치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치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유치원생도 아니고 저도 유치원 교사가 아니야. 큰 줄기를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 비중을 그렇게 여기서 확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 비중 확대,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주식을 그냥 막 갖고 계시고 그러시면 자꾸 물어보세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오를 수 있는 확률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를 수 있는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많아요.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종목별로 차등이 있어요. 종목별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다 매매 안 할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매매 안 할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제약업종은 피하시라고. 제약업종은 피하시라고. 왜? 제약업종이 쌍봉이거든요. 이걸 예전에 보여드렸는데도 제약업종이 쌍봉이에요. 제약업종은 피하세요. 가급적 피하세요. 한 연말 되면 모르겠어요. 연말이나 이제 1월쯤 되면 또 오를지 모르겠지만 뭐 원래 제약바이오가 그때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버티시든지 하지만 코스닥 제약을 볼게요. 한번 제약업종. 예. 이 쌍봉이란 말입니다, 선생님들. 쌍봉, 이 쌍봉, 이게 쌍봉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 쌍봉의 쌍봉, 2000, 여기 고점이에요, 고점 선생님. 여기가 지금 쌍봉이에요. 하는 진짜 쌍봉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무슨 제약 주냐고, 선생님. 쌍봉이에요. 아직도 조정이 더 거쳐야 돼요. 최소한 여기에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쌍봉이야, 쌍봉, 선생님들. 5일선을 깼어. 5일선을 깨면 어때? 말씀드렸잖아. 5일선 깨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 또 하락이 멈추겠죠. 일부 멈추겠죠. 네. 종목별은 틀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HLB는 막 올랐어요. 그렇죠? HLB는 올랐습니다. 막 뉴스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 또 오릅니다. 종목들은. 개별 종목은 유니크한 피처가 있으니까. 그죠? 특별한 몸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릴 때 제약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쌍봉 분위기예요. 아셨죠? 요게 다시 넘기고 넘겨야 됩니다. 이게 아셨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제가 부른 종목은 운수장비 쪽에 운수장비 쪽을 좀 보시라고 이게 쌍봉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거고 이왕이면 운수장비 쪽에서 보셔라. 자동차 관련 종목을 좀 보셔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자동차 매봤자 10개도 안 돼요. 매매 종목은요. 거래소 볼까요? 거래소 보자. 운수장비 보겠습니다. 운수장비. 그나마 이게 나아요, 선생님들. 들어올랐거든.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쌍봉도 아니고. 저기, 제약주는 여기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고, 뭡니까? 2011년부터 10년 동안 지금 쭉 지금 조정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고. 쭉 모여있잖아요. 이게 대충 모여있잖아요, 지금요. 간격이 그래도. 시장이 빠지니까 얘도 좀 봤지만. 그러니까 돈이 100억, 50억, 막, 30억 이런 막 500억 큰 형님들이 부티크 세력들이 뭘 사겠어요? 이거 뭐 저만 보겠습니까? 뭐야 여기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선생님.
현대차가 10년 만에 지금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어제도 5% 빠졌다고 올라왔어요, 선생님. 이게 5% 빠지고 올라왔습니다. 5%. 이게 반등의 주역이에요, 선생님. 이게 반등의 주역이에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거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냥 하나, 둘, 쓰리 천정이래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분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고 그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각도는 이렇게 합니다. 상승이 1파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변동성 구간이에요. 이렇게 변동. 몇 개월 더, 한 1, 2개월 더 시장이 못 가면 이것도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럼 1, 2개월 정도 옆으로 또 횡보하는 겁니다. 횡보하는 거죠, 횡보. 그렇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더 빠질 수 있겠죠. 이러다가 제가 봐선 간다. 여기 제 관점이에요. 여기 제 관점이에요. 아, 그분 유튜브 어떤 분께도 이게 단기적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뭐 현금화 해라. 저는 지금 이런 조정을 위해서 이런 종목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제약도 사지 말고 이런 종목 사라. 이런 종목. 손실을 그냥 안고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5% 10%라도 이쪽으로 종목을 옮기기 좋아. 그러면 말이 쉽지 말 참 어렵죠. 손실 인정을 참 안 하시려고 그래. 초보자분들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오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런 좀 내리셔가지고 네. 이해되셨나요? 예. 월봉 때문에 그래요. 월봉 선생님. 월봉. 이 월봉 이게 모든 이평선이 모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이제 많이 장대함이 섰기 때문에 4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예. 한 40% 오르면 10% 빠진다고. 요거에 오른 거에 한 10% 빠질 수 있으니까 얼마 빠집니까? 40%니까 10% 빠질 수 있겠다. 딱 마음을 먹으시면 편하시잖아요. 요 오른 종가 17만 6천 원 대비 10% 빠질 수 있겠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돼. 15만 5천 원, 16만 올 수 있겠네. 마음 먹으시면 편하시고 그때부터 그냥 불안해서 하시는 거야. 그 대신 그때 딱 10원 오면 사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이런 거만 2, 3개월, 3, 4개월 이런 건 더 길게 보셔야죠. 시총 40조짜리인데 3개월, 4개월 좀 사모냐 생각하시고 사모아 보시라니까 선생님들. 현대차요? 현대차 꼭 현대차 아니더라도 현대차 관련 종목들. 어제 반등의 주역은 이거였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주봉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차트 모여 있고 주봉 이해되셨죠? 우수 장비가 좋아요. 지금 제가 봐서 그래. 이거 좀 조정 오겠죠. 뭐 옆으로 이거 빠지면 이것도 빠집니다, 선생님들. 막 이것도 뭐 다시 뭐 얼마입니까? 뭐 15만 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5% 20%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8만 원에 샀어요. 15만 원에 올 수 있다는 살 수 있는 현금을 놔두시라고 제발. 그러시면 되는데 현금을 안 놔두셔. 이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시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현금 80% 90% 딱 쥐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락장의 조정에서는 종목 수가 줄어야 돼요. 선생님들. 종목 수가 줄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종목 수가 줄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절할 자신이 없으면 단타 들어가지 마세요. 예전 탄 얘기인데 연습을 하시라고 제발. 단타 연습을 최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몇 개월 동안 하셔도 단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주식 10년 차도 단타 들어가서 물리는 장이 이런 장이에요, 선생님들. 아셨죠? 네, 그렇게 운수 장비 좋으니까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어떤 종목을 세게 사실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종목을 좋은 점만 보려고 하지만 나쁜 점도 항상 보시고요. 아셨죠? 네, 나쁜 점도 꼭 보십시오. 나쁜 점도 꼭 보셔야 돼. 아셨죠? 네. 나쁜 악재가 항상 있다니까. 종목은요 호재가 있고 나쁜 악재가 항상 있어요. 100% 순결 무기한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거 종교적 얘기라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무염시태 아시죠? 무염시태.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여러분, 그건 종교의 믿음의 영역이지. 아니, 내가 하냐, 기독교 분들이 이건 좀 뒤집을 얘기지만, 마리아가, 예수, 마리아 그래요. 마리아가 무염시태. 오염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종교는 믿음의 관계지. 그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성인이잖아. 예수의 형제가 많아요. 12명, 12명, 10명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형제가. 예수가 첫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형도 있고 동생도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많았습니다. 10몇 명 돼요. 10몇 명. 근데 나머지 여러 명은 누구냐? 아버지 누구지? 아까 까먹었네. 예수님 아버지 여기 종교를 비하자는 게 아니고 종교는 믿음의 관계, 믿음. 이성적인 판단과 별개란 말입니다. 믿음의 관계지, 믿음과 신념의 관계지. 정말 이런 얘기인데 할 줄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믿음과 신념의 문제하고요. 또 실제로 일어난 거 틀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어떤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좀 뭐랄까 항상 반대인 경우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할 때는. 아셨죠? 네.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그래서 현금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투자 원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초보들은 막 수익만 쫓아가 막 달려가는 거고 안 그래요. 보수적인 투자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돌다리도 두드려봐요. 돌다리도 빠지면 어떡할까? 빠지면 이 생각을 항상 한단 말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현금을 놔두는 거예요. 누구는 돈을 안 보고 싶어가지고 막 현금 100% 막 주식 100%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바보 같죠? 그런 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매할까? 안 그래, 선생님. 시장이라는 게 아니 이렇게 막 6개월 동안 오른 주식을 이렇게 막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오른 주식을 막 이렇게 막 오른 주식을 터무니없이 막 오른 주식도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막 실적도 바탕이 안 되면서 막 오른 주식을 막 풀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유튜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에요. 막 그냥 유동성이 많다. 유동성 많다. 막 계속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돈을 털어먹는 난 말입니다. 그런 뉴스가 왜 나왔겠어, 선생님들. 신용으로 막 풀매수하고 그냥 기분 좋죠. 막 6월달, 7월달 막 수익 막 나고 아니 이제 빠져보면 이제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래.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 얘기 또 하지만 8월 초부터 저런 현금 비중을 엄청 늘리자고 그랬어요. 80% 90%좀 찾아봐 주세요. 제가 말 틀면 공개적으로 반박하시라니까. 요 현금이 80% 90% 상태에서 종목 비중이 줄어야지. 이것부터 안 지킨 다음에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다들 참. 여러분들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쓰잘데기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금 비중 늘리셔야 돼요. 조정이 언제 끝날 줄 아시고 안 끝나면 어떡하시려고 조정이 끝나겠지만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그걸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5일선 얘기 좀 진짜 5일선 회복하고 사시라고. 여러분들 내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러면 5일선 회복하고 사시란 말입니다. 5일선 제발 좀 5일선 회복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온 다음에요. 안착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비싸게 좀 사고 이렇게 안착하고 사시라고. 5일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런 거
나눠 사시는 거지. 요때 한번 사고, 요때 더 사고, 5일선 깨지면요. 아, 비중 또 줄이고, 이게 돌리면 사시라고 돌리면요. 이번에 못 돌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나갈 때 이게 양봉이 떠가지고요. 안착을 해야 돼. 안착을 선생님, 안착을 못하면요. 늘리면 안 돼요. 요때 그냥 또 5일선 돌파했다가 막 또 풀면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안착하고 5일선 이탈하면 또 비중을 줄이셔야 돼. 또 줄이셔야 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돈의 관리를. 지금은 그냥 딱 놔두고 쭉 가는 장이 아니에요. 고점이라니까 그렇게 고점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이 얘기를 전고점에서 비중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전고점에서 비중이 많다는 게요. 못 넘기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못 넘기시면. 더군다나 악재까지도 많은데 지금 양도세 악재도 있죠. 코로나 재확산 여파 악재도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의 그 좋은 상황을 지금 미리 앞당겼단 말입니다. 주가라는 게 코로나가 끝나겠지, 가을엔 끝나겠지 라는 걸 상정하고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막 돈을 푸니까 좋아지겠지 하다가 지금 이게 미리 실적 앞에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 미리 선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실물 지표 엄청 나빠지고 자영업자들 지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닫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그냥 쓰죠. 평범하게 꾸준히 써요. 하지만 자영업자 하신 분들 그 여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드시잖아. 지금 선생님들 자영업자 무지 힘들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아주 좀 진짜 개떡 같고요. 양도세 그거 대주주 양도세 그 문제가 좀 커요. 코스닥 3억짜리 양도세. 큰형님들은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인데 비중이 커졌어요. 요때만 사가지고도 한 종목 금방 3억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그럼 그분들은 안 팔 수가 없어. 팔아야 돼요. 한 종목 3억 넘어간 분들이 꽤 많아요, 선생님들. 주위에 그런 분이 없으셔 그러시는 거야? 내 주위에는 많은데 한 종목 3억 넘어가셔가지고 파는 분들이 있는데 큰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부티크 큰형님들이 사줘야 주가는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배가 불렀다니까 아유 야 고점이네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러면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8월달부터 이때부터 아우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단 말입니다.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양봉 올라왔으니까 조심하시는 거야. 여기 모르겠다.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초보님들은 막 요 구간에서 전고점 부근에서 그냥 주식 비중 늘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수익에 눈이 멀으셔가지고 잘 갈 줄 알고 계속 갈 줄 알고 못 갔잖아요. 결론적으로 못 갔지 않습니까? 항상 결과는 못 갔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현금 보유자가 승리한 거예요. 현금 보유자가 승리. 아직 승부가 결정난 건 아니죠. 또 1, 2년 후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또 뭐 2배, 3배 버텨가지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버티시는 거야. 주시라는 게요. 지금 현금 100% 있다고 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봐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을 떠나가지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패배한 거고요. 그다음 매일매일 전투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전투. 어제는 자율주행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미독이라든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있었죠? 네, 그런 테마주들이 아주 득세했으니까 그런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 거고. 종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때 판 사람들은 성공한 거고, 예?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전하는 거죠, 고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도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금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5년, 10년 놔둬야지.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 금액이 크신 분들이고,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렸잖아. 5일선, 21선, 61선이 일단 5일선, 21선, 61선이 벌어지면 매수하시는 걸 조금 네. 실탄이 많지 않은데 처음부터 막 난사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잖아. 네. 5일선, 21선, 61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네. 기다리세요.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라고. 요럴 때 사시라고. 5일선, 21선, 61선이 모일 때 사시란 말입니다. 제발. 이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한두 달 전부터 맨날 이 얘기인데. 국내 시장 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돼. 단 현금 80% 90% 있는 분들이 줄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단타로 들어갔어 그럼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네, 무조건 단타는 올라오면 무조건 익절하세요. 아셨죠? 네, 익절하시고 단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아셨죠? 네, 단타 안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도 단타 종목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냥 또 단타 하시려고 그래. 종목 언급하면 안 하셔도 돼, 선생님들. 아셨죠? 네, 공부하시고 안 하셔도 돼, 제발 부탁이야. 요때 들어봐 주세요. 제 방송 어떻게 했는지. 8월 초요. 8월 여기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방송이 어땠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응? 쌍봉이니까 조심하라고. 현금 80%, 90%, 100%까지도 갖고 있으라고. 그다음에 요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요때 요구할 때 매수라고 했는지, 막 매수라고 했는지, 풀매수입니까? 막 주식, 정보수 넘겼으니까 풀매. 이때도 엄청 고민했어요. 고민 여러분들 제가 고민 중이라고 여기 요 정고점 넘길 때 고민이라고. 그래서 요때는 제가 10% 정도 확대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이때 10%부터 확대해볼까? 예, 이런 주식 10% 확대. 예. 주식 10% 확대 요 정도 되네. 또다시 또 쌍봉 또다시 또 쌍봉 나오는 상황 또 비중 줄여라. 바뀐 게 없어요. 제 뷰는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소설 쓰셔가지고 주식 비중을 막 늘리신 분들은 지금 힘드신 거죠. 막 팍팍 빠지니까. 다 들어보세요. 한 달치 방송을 들어보세요. 6가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기조가 어떤 기조였는지 아실 겁니다. 10%만 변동하면 돼요. 10%만. 1억이다 하면 뭐 700만원, 800만원만 현금 하시면 마음이 편하죠. 선생님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업종 네,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60선 찍었으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나온 들 뭐가 여기가 고점이에요. 반등 나온들 여기 20선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860이 또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거 넘기기 어려워요. 나온들 반등 나온들 비중을 줄이셔야 돼. 올라오면 또 비중을 줄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비중 많은 분들은요. 나 못 줄이겠다. 그러면 1, 2년 들고 가셔야지. 아니면 6개월 이상 좀 흐름을 보셔야지. 끌려가는 거, 그건 주식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식에 주도적인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입장인 겁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하여튼, 도시라요. 일단, 나스닥 어떤가요? 나스닥. 이거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 네,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 이거 아셨죠? 네, 제가 보는 건 요걸 보는 거, 요거 20선, 요 20선. 이거 반등해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선생님. 여기 많이 올라가 여기 하셨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하셨죠? 많이 올라 여기에요. 네. 이집 맞고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진다니까, 선생님. 여기 굉장히 중요해. 5일선, 60선 볼 것도 없어요. 요 20선이 꺾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요렇게 20선. 언제 사시냐면요. 요때 사세요. 이제 이 종목은요. 요때 들어 안정되는 거예요. 요 5일선이 20선 돌파할 때, 골든코러스 딸 때, 그때 사세요. 5일선이, 이렇게 전에 5일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20선 돌파할 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요때 사세요. 골든코러스 날 때 사세요. 그 전까지는 절대 하락장이야, 하락장.
아셨죠? 5일선이 캔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일선이 데드 코러스나 이게 데드 코러스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이 데드 코러스 뭐 1시간 동안 떠는 요 가장 요거밖에 쓸만한 게 없네. 요 데드 크로스가 요렇게 골드 크로스 될 때 그때 사세요. 그때. 아셨죠? 이렇게 가지고 여기 안 나오면 사지 마시라니까 계속 하락장을 생각하시면 돼. 이 말 뜻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5일선이요. 여기 5일선이 골드 크로스 하면은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근데 안 나오면 적극적 매수, 우리나라 장도 적극적 매수가 아니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나오냐? 다시 5일선이 선생님, 5일선이 내려오겠죠. 오늘 이게 좀 내려올 건데요. 아셨죠? 언제 사시라고요? 20선 여기 이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요 5일선이 20선을 재돌파할 때 그때 사시라고 비싸게. 그 전까지는 하락장 선생님. 상승장이라 하는 건 조금 상승장 이렇게 요런 구간이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 무조건 5일선이 20선 위에 있어야 돼 선생님. 요런 구간을 사시라고 요 살러 가지 마시고 하셨죠? 요런 거 내셨죠? 그 전에는 무조건 하락장이에요. 뭐 반등장 일시 반등장이지. 말씀드렸어요. 5일선 21선 골드크로스 나면 그때 사시라고. 아셨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네.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하락장이에요. 조정장. 그때는 무조건 위험 관리 하세요. 지금 보시니까 이 5일선과 21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일선에 20선 관계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한 달 평균과 일주일 평균. 심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무조건 5일선을 이탈하면 주식 비중 줄여야 돼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줄여야 돼. 무조건. 네. 팍팍 줄여야 돼요. 팍팍. 네, 감사합니다. 네, 말뜻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다 힘드신 거 압니다. 주식 비중 크신 분들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육생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제 말 들으셨으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 안 듣고 또 막 주식 비중 늘리신 분들은 고전하시겠죠. 네. 방법이 없어요.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아직도 긴장할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도 긴장할 상태고요. 조정이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도 그래서 조정이라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만 하고 조정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최소 2달, 석 달 정도, 석 달 이상 조정할 것 같아요. 조정장입니다. 또 조정장에서 또 오르겠죠. 막, 테마주도 오르고 막 그럽니다. 조정장 속에서 테마주도 올라요. 그냥 그런 거나 단타 치시고, 단타 조금 들어가서 1억 기준 1, 200만원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네, 또 막, 그런 좀 오른다고 막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실력이 있다. 그럼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실력이 없는데 들어가시는 게 문제지. 실력인데 왜 제 방송 안 봐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말 뜻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저도 답답해가지고,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저는 지금 편해요,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예, 마음이 편한데, 저도 개인적인 신변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한 달이 안 남았네요. 네,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입국 여부가 불투명해요. 당분간 상당 기간, 선생님들. 가지고 이제 실시간 방송이 어렵습니다. 실시간 하겠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 상반기 내 입국이 어려울 겁니다. 좀 코로나가 풀려야 입국이 가능하고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1, 2주 내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최소 한 달, 두 달은, 원활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전화통화 불가하고요. 원활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0월 달에 될까봐, 10월 달이겠죠, 10월 달.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주고 계셔라. 10월 달도 무조건 10월까지, 11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9월, 10월, 11월도, 예, 10월 말쯤에 저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금을 좀 들고 계셔라. 하셨죠? 네. 현금 주고 있어라. 최소 막 80%, 90%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 또 중기 종목, 살 종목이 있어요, 선생님들. 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한 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